자, 오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장의 분위기를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 SK 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님 그동안 저희 끌고 오는 종목들 어떻게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왜냐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률 관점에서 자신들의 어떤 성과, 인센티브가 결정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편입을 시키고 그럼 포트폴리오는 한정되는데 그 두 종목 또 종목이 다 시총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 편입을 시키려면 다른 종목들 배제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외에는 다른 종목을 편입시켜서 수익률 내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결국 두 종목만 보더라도 결국 저는 주로 SK하이닉스를 주로 말씀드리니까 SK하이닉스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ADR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상장했는데 오늘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서 왜 이렇게 상장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말씀을 언급을 좀 해주셨으니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거 보시고요. 공개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ADR 상장은 저도 지난 금요일 밤에 생중계도 보면서 다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ADR은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미국에서 나스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긍정적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그냥 단순히 이벤트 소멸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또 반도체에 대한 악재들의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일각에서 ADR에 상장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그 호재가 사라지면서 오늘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대규모 투매했다라는 시각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기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고 네. 그리고 ADR 상장이 만약 그 시간에 맞다면 오늘 밤에 열리는 나스닥 증시에서 SK하이닉스가 ADR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다면 ADR 주가가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전까지도 차트를 보면은 금요일 종가보다 좀 더 올라갔어요,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각은 맞지 않고 너무 투매를 하니까 이게 공포에 질려서 뭔가를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갖다 외국인들 왜 이렇게 투매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확실하진 않지만 하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하늘에서 금리를 인상하지만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지금 1,500원대에서 더 밑으로 내려서 1,400원대 내려간다. 이러면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자기가 이미 상당 부분 차익 실현을 해놓은 종목을 갖다가 팔아서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거기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그 유인책이 생기죠. 네. 그 부분이 좀 클 것이라 보고 두 번째는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하고 제가 이렇게 싸잡아서 말할 건 아니지만 어쨌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이 뭐냐면 쉽게 생각해도 결국 풋옵션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워낙 투탑이 갖고 있는 코스피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냥 옛날처럼 선물 옵션, 코스피 200의 선물 옵션을 갖고 그 투자를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주가를 떨어뜨리면은 거기서 풋옵션 미리 사놨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죠. 근데 다 알다시피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2배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2배 레버리지 ETF가 지금 심할 때는 SK하이닉스 하나만 보면 현물 거래량의 25%가 2배 레버리지 ETF가 만든 거래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선물 옵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2배 레버리지 ETF를 갖다 활용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리고 거기서도 심지어 수익을 갖다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돼 있다. 이 점이 사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떨어뜨리고 싶은 그런 어떤 강력한 욕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누군가 받쳐서 예전에는 누군가 받쳐서 이거 끌어올리면 되는데 이 끌어올렸던 그 주체가 누구였느냐? 예전에도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였냐? 개인들이었는데 개인들은 지난달부터 너무 하루가 멀다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런 생기니까 점점 이게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계산해보지 않았지만은 지금 일세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코스피가 7천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주주들은 지금은 체감은 코스피가 얼마냐?
지금 이미 3천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그렇죠. 계산하면 그러면 타당성 있다 여겨집니다. 이렇게 사실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없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시장의 경보음이 들리니까 이 경보음이 들리는 주범주 하나 누구냐? 2배 레버리지 ETF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한 달 넘게 방치하고 있었고 지지난주에는 이제 금감원장이 마치 이전 정부에서 항한 것처럼 본인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승인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거 지금 누구의 그러니까요. 책임인지 모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되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갖다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돼 있다. 그럼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재부가 이런 것을 주도면밀히 관찰을 해서 국민연금이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 운영위를 열어서 그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려놔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편입할 수 있는 한도가 언제적 기준이냐? 코스피 3천 시절에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럼 7,000피 안 맞죠? 이런 것들을 갖다 융통성있게 바꿔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싶지 않았다. 제가 기재부의 지난 수년간의 어떤 행보를 보면은 기재부만큼 한국 주식시장 갖다 폄하하는 기관이 없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어떤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외국인들이 그 플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긴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SK하이닉스가 그 29일이죠. 29일 날 이제 잠재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지난주 삼성전자가 89조 엄청난 실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를 갖다가 넣었기 때문에 89조가 난 것이지 옛날 기준하면 110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실적이 발표한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었던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의 무능,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더 이상 포털 담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빨리 민첩하게 개입을 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지난주에 청와대 쪽에서는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들이나 뭐 수정안, 개선안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믿을 구석이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서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답답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어쨌든 외부적인 변수나 상황들이 좀 좋지 않게 굴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뭐 외부의 상황은 언제든 개선될 가능성, 그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SK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이나 기본적인 업황이나 AI 사이클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래도 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와중에 오늘 한국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를 일단 평균보다도 컨센서스보다 낮게 네. 2분기 시세에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 그 예치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실적을 갖다 예측하기는 쉬웠다. 왜냐면은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이 있었고 지금 마이크론을 비롯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은 웨이퍼를 갖다가 생산을 해서 만들기만 하면 다 족집 팔려요. 그럼 마이크론이 2분기 실적이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이제 55조 원이었는데 다만 마이크론은 삼성전자가 웨이퍼 규모를 100이라 친다면 마이크론은 5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한 72쯤 됩니다. 이런 웨이퍼 물량 갖다가 정확하게 환산해 보면은 SK하이닉스는 사실은 인센티브를 갖다가 문제가 없다. 인센티브를 갖다가 충당하지 않았다면 2분기의 잠정 실적은 70조 원대 후반으로 중반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니 왜냐면 마이크론이 있으니까요. 마이크론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때문에 이제 89조 나온 것이 인센티브라는 것이 옛날 없었던 기준 한다면 110조 원 나온 것이 맞았고 근데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70조 원대, 60조 원대 중반이라는 것은 그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 오늘의 하락을 갖다가 조금 뭐 크게는 아니겠지만 조금 이제 하락시킨 요인이 되겠지만 결국은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최소 언제까지는 뭐 이렇게 끝나겠느냐라고 봤을 때 29일 SK하이닉스가 잠정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발표하면서는 분명히 이제 이 모든 종집을 찍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도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할 텐데 네. 빅테크 실적을 발표할 때 전 실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빅테크의 가이던스. 우리가 다음 분기에는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를 해왔는데 약간 겁이 나요. 이런 어떤 톤 다운을 하면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아직까지 그 AI 혁명과 그 전쟁이 지금 뭐 3회도 야구 9회로 치면 3회도 안 끝났거든요. 여기서 멈출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염려하실 필요 없고 가장 확실한 거는 29일 날 SK하이닉스 잠재 실적이 나오는데 저는 분명히 70조를 넘길 거라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때가 찍히면 SK하이닉스 확실히 주가가 올라갈 텐데 다만 이제 ADR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의 본주와 보통주사에서는 그것도 정부 나온 게 아직도 안 정한 것 같아요. 뭘 안 정했냐면 우리 여기서 본주를 샀을 때 ADR을 바꾸는 것을 갖다가 네. 원론적으로는 SEC의 SK하이닉스가 미국 SEC의 그 제출한 공시를 보면은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쨌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금융당국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를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잘 큰 문제니까 환율에 사실 져야 되거든요. 이 보통주를 갖다 ADR을 바꾼다는 거. 달러 나가는 예, 거죠. ADR을 보통주 바꾸면 괜찮아요. 그러면 오히려 환율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그렇다 할지라도 한 15% 정도는 이제 차이가 가면서 쭉 평균에서 갈 공산이 높다. 만약에 설령 이제 금융당국이 그런 어떤 조치를 네. 취할지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조진 대표님의 의견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